뉴스를 보니까 근데 정부가 K건설 저력이 다시 확인됐다고 평가를 하고는 K건설에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아요. 국내 건설사들이 해외에서 따낸 수주 금액이 473억 달러였고 지난해에, 그리고는 11년 만에 가장 많은 규모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정부는 K건설 저력이 다시 확인됐다고 평가를 했고, 그렇지만은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낙관하기가 힘들다라는 게, 체코 원전이라는 초대형 사업이 실적을 떠받쳤고 수주 구조는 여전히 투자 개발이 아닌 도급 중심에 머물러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러면서 이 방식으로는 더 이상 시장을 넓히기 어렵다는 경고가 나와가지고는 K건설은 이제 얼마나 따냈느냐 보다는 어떻게 벌어들이냐, 그렇게 처세를 하라는 거지. 또 보면은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은 해외 건설 수주 금액은 473억 달러로 집계가 됐고 2014년도에는 660억 달러였던 거야. 그리고는 이후에 달성한 최대 실적이고 이게, 그리고는 1년 전보다 102억 달러, 27% 이상 늘었고 2021년 이후 4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해외 건설 60년 역사에서 연간 수주 금액이 400억 달러를 넘긴 해도 이번을 포함해가지고는 9차례로 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외 건설 수주 그러면은 떠오르는 건설사가 있죠. 현대건설, 그죠? 그리고 또 보면은 국토부는 이번 실적의 핵심 요인으로 체코 두코 바니 원전 수주를 꼽았고, 그리고 또 계속 읽어보면은 해당 사업만 187억 달러 규모다. 이를 계기로 유럽 수주 금액이 202억 달러로 급증하며 전체의 40% 이상을 차지했다. 플랜트, 그 다음번에는 원자력 등 고부가 가치 공종 비중도 커졌고, 국토부 관계자는 유럽 시장에서의 급성장과 공정 다변화가 실적 견인을 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네요. 김민석 국무총리도 공개적으로 성과를 언급을 했다. 아이, 저기서 읽다가 그만 읽기가 싫어져 버렸네. 국무총리 김민석 딱 듣기가 싫어. 그렇죠. 그래가지고 정부는 K건설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가지고 함께 하겠다고 말했고, 해외 건설을 다시 국가 핵심 사업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도 분명했다. 본인이 의지가 분명한 거랑 해외에서 수주를 할 수 있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김민석 까기, 알까기 이러면서 김민석 까기. 그대들은 국민들한테 해명이나 하시오. 어떻게 그대들이 국회에 떡하니 앉아 있을 수가 있는지, 그리고는 경남에 북한 대학원이 있는 게 왜 있는지. 젊은 사람들이야 뭐 문민정부 때 접어들어가지고는 계속 북한 이야기 들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겠지. 우리는 아니거든. 적응이 안 돼요. 북한 대학원을 만들어가지고 그 수업을 듣는 정청래, 이낙연, 배현진이지 싶다. 그 국민의힘의 젊은 의원. 진짜 적응 안 됩니다. 그런 거나 해명을 하시오. 정청래 그런 무리들이지. 윤석열도 정청래 그런 무리들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러니까 40대가 중심을 못 잡고 있으니까 30대들이 그런가 보다 하는 거고 20대들은 뭐 그냥 따라가는 거고 그런 거 아닐까? 아무튼 또 계속 뉴스를 보면은 김민석 이야기하다가 3000%또 빠졌다.
세계 건설 시장은 2030년까지 연평균 6% 성장이 예상이 된다. 에너지 전환, 원자력, 데이터 센터, ESS 등 신산업이 시장을 이끌고 국내 건설사도 이미 해당 분야에서 수주 실적을 쌓고 있다. 관건인 이 흐름을 도급이 아닌 투자 개발로 연결할 수 있느냐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건설 BRIEF 보고에서 글로벌 건설 경기에 부합하는 현지 맞춤형 진입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뭐 저러면 된 거지. 저런 거 다 건설이지 뭐. 옛날부터 현대건설 그렇게 했어. 옛날부터 그렇게 했잖아. 플랜트 사업 뭐 저런 식으로. 정부에서 욕심을 내는 거야. 정부에서 욕심을 내는 거지. 여기 보면은 중동 지역은 한국 주력 시장 중 하나로 인프라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중국 등 저가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선 기술 중심의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저기 기술 중심으로 차별화됐음. 우리나라는 싸다고 해가지고 싼 마이로 가가지고는 건물을 지으면은 와라락 무너지죠. 이번에 태국에서 무너진 거 봤죠? 여기 보면은 아시아 지역은 수익성 높은 투자 개발형 사업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최근 증대되고 있는 데이터 센터 시장의 규모를 고려해 다양한 산업과의 수평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전했다. 유럽은 소형 모듈 원전을 중심으로 청정 에너지 솔루션 공급자 위치를 확보해야 하며 국민의 협력, 업체 인력, 비자 문제 등을 고려한 수직적 협력 체계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가치를 조금 더 높이 사자는 거지. 저렇게 좋은 건설사를 그렇게 몇십 년을 죽여가면서 내가 딱 꼬집어서 이야기 안 할게. 건설도 이제는 K건설이야. K건설. 현대건설은 좋은데 잘못된 거짓 이야기들이 너무 난무했던 거야. 맛있어. 내 반찬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 K푸드 그래가지고 삼양 110만 원이야. 그러면 K건설, 현대건설 얼마가 해야 될까? 근데 노트북이 환율 때문에 500만 원 그러는데 노트북 300만 원 넘어가면은 진짜 있는 집에서 사지 버겁지 않을까? 이거는 동아일보인데 단식 장동영 자유법칙 지키겠다. 소금 섭취 어려운 상태. 이게 뭐지? 저러다가 큰일 생기는 거 아니야? 단식 나흘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8일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없었다면 더욱 버티기 힘들었을 것이다. 자유와 법치를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장 대표 단식 쇼라고 칭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사과를 요구했다. 이제부터 장동혁 저분한테 쇼라고 이야기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전부 다 탄핵시켜버리자.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정치적으로 무너지는 듯한 느낌에 저렇게 단식을 표하면서 의사를 표하는데 저걸 보고는 쇼라고? 이 한겨울에 응? 단식을 한다. 한여름에 단식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저걸 어떻게 쇼라고 할 수가 있냐고. 한겨울에 단식이 얼마나 무서운데 정치계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마음이 무겁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몸도 힘들지만 시간이 갈수록 맑은 정신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적었다. 18일 장 대표는 소금도 섭취하기 어려울 정도로 건강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보윤 수석 대변인은 이날 취재진들과 만나 장 대표가 미량 소금 섭취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몸에서 거부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단식을 뭐하러 해.
누구 좋아하라고 쌍특검을 지금 즉시 수용해달라고 촉구했다가 쌍특검 하면 되잖아. 그렇지 않아요? 국민의힘에도 했었으니까 더불어민주당에도 해보는 거 괜찮지. 해야지. 더불어민주당도 쑤시면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더 지저분해.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 정치계는 진지하게 행동하면 안 돼. 그냥 설렁설렁하게. 보니까 그런 것 같아.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본인 한 몸 불살질러 가지고는 의기투합을 할 대상이 아니야. 더불어민주당은. 과거에 뭐 전부 다 깜빵 가가지고는 콩밥 먹고 그러고는 구타 당하고 했던 깡이 배인 애들이야. 그래가지고는 낄 것도 없을 거라고 저런 애들은. 누구 정청래하고 김민석 저런 애들은 깜빵에서 전부 다 도 닦았겠지. 콩밥 먹으면서. 그렇지 않을까요? 그 때문에 장동혁 저분 나는 안 했으면 좋겠어. 소금 섭취까지도 힘들다 그러면은 몸이 많이 탈수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저러다가 병 생긴다니까. 2분 전 뉴스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실적 성장세 지속 목표가 상향이에요. 146만 원에서 157만 원이다. 7.5% 상향이다. DS 투자증권은 19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 올해도 실적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라며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기존 146만 원에서 157만 원 7.5% 상향했다 그래요. 하나 시스템은 저번에도 말했듯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촉수나 마찬가지야. 없으면 안 되는. 근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비해가 단가가 너무 싸잖아. 보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4분기 연결 매출액이 8조 6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7%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1조 1,400억 원으로 같은 기간 27.2% 늘어날 것이라며 높은 기저효과에도 시장 눈높이에 부합하는 실적이라고 평가했다. 지상 방산 부문은 매출 3조 1천억 원이래. 영업이익은 8,70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3분기에 폴란드향 유도탄 물량이 세계적으로가 아니고 물량이 선제적으로 인도됐고 내수 매출이 분기별로 고르게 인식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성장폭은 제한적이라면서도 폴란드 K9 천무, 이집트의 K9, K10, 인도가 이어지고 있어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후실적인 가능하다고 설명을 했다. 그리고 또 쭉 보면은 2026년은 대형 수주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 노르웨이 천무 2조 6천억 원이야. 핀란드, 에스토니아 K9 추가 구매, 폴란드 K9 3차 계약 7조 원이야. 등의 가시성 높은 프로젝트가 대기 중이며 스페인 K9 자주포, 루마니아 레드벨 4조 원이야. 또 수주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분석을 했다. 하나 시스템 방산에 들어간다니까요. 하나 시스템. 또 쭉 보면은 천무 플랫폼의 확장성도 주목을 했고 강 연구원은 12월 폴란드와 체결한 5조 6천억 원 규모의 천무 유도 미사일 계약은 발사대 수출 이후 대규모 유도탄 반복 매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했다. 에스토니아 도입을 시작으로 유럽 내 천무 확산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